이제부터 자격증에 대한 거, 자격증 취득비 기간 언제 열리는지 그냥 안 가시는 게 나아요. 너무 서럽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신디쌤입니다. 그동안 스타필라테스를 캐나다에서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거든요. 공통된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누락되지 않게 정리를 해왔으니까 가끔 아이패드를 보더라도 양해. 첫 번째 질문,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상 회화가 가능한 정도로는 수업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해부학, 근육학, 동작 설명, 자세 및 평가 및 분석 등등 전문적인 영어 용어들을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그걸 내 걸로 만들고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완벽히 소화했을 때 영어로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외국인이라고 천천히 말해주거나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본사 과정은 천천히 진도를 나가거나 그렇게 양해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곳은 영어 학원이 아니니까요. 필라테스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이지 영어 잘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곳이 아니라서, 정말로 해외에서 취득하고 싶은지, 정말로 토론토 가셔서 스tat을 취득하고 싶으신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고, 그 열정이 있다면 영어 필라테스를 티칭하는 방법을 공부를 정말 많이 해서 가야지 중도 포기하지 않고요. 중도 환불해서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도 돈이 들고요. 체류비도 돈이 들고요. 그래도 우린 끝까지 살아남아서 해외 취득의 이점을 모두 취하려면 정말 공부를 준비를 빡시게 해서 가셔야지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필라테스를 못해도 괜찮을까요? 필라테스를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필라테스를 얼마나 이해하고 내가 이 움직임과 동작을 통해서 회원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고. 한국에서는 필라테스 강사 이미지가 날씬하고 운동 잘하고 유연하고 인스타 스타 같고 예쁜 느낌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외국은 오히려 회원의 몸을 제대로 체크해서 맞는 운동을 제시하고 티칭을 할 수 있는지가 좋은 강사의 관건입니다. 많은 공부를 통해 충분히 좋은 강사가 되실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비전공자인데 딸 수 있을까요? 무용, 체육, 물리치료 이런 쪽으로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 영어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비전공자인데 거기까지 가서 딸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 같아요. 일단 토론토 본사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호스팅 센터에서는 없는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comprehensive 과정이고요. 하나는 intensive 과정이에요. comprehensive는 비전공자 선생님들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취득 기간이 대신에 길고, apprenticeship이라는 실습 기간이 100시간을 채워야지 지도자 과정 시험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대신에 그 반면에 체육, 무용, 물리치료, 댄스 등등 전공 분야이신 선생님들은 인텐시브를 수강하실 수 있는데요. 인텐시브는 정말 말 그대로 인텐시브 과정을 정말 압축해서 짧은 시간 안에 과정을 끝내는 과정이에요. 네 번째, 저의 경우에는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통해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비자 기간은 딱 1년 12개월 나오고요. 저는 8월부터 12월까지 과정을 수료하고 1월에 시험을 통과해서 2월에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만 30세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만 30세가 이미 넘으셨거나 아니면 이전에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오셨거나 하시면 재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학생 비자로 다녀오시면 됩니다. 학생 비자는 어학원이나 대학원에 소속된 랭귀지 인스티튜트를 다녀야 한다는 점이자 단점이 있겠죠. 점은 영어를 더 배울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얘기니까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안 된다면, 아니면 현지에 있는 필라테스 센터 있잖아요.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한인 필라테스 센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센터에 미리 연락을 하고 면접을 보고 워킹 비자를 센터 측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또 다른 방법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 자격증 신청 어떻게 하는지. 자, 이제부터 자격증에 대한 거, 자격증 취득비, 기간 언제 열리는지, 이런 모든 신청까지도 다 메리티어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가 솔직히 정보를 찾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하지만 영어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그 정도는 해석하고 그 정도는 알아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 또한 하지 않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그것도 다 싹 다 알면 좋겠다 싶다면 가시지 않는 걸 저는 정말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가서 개고생해요. 생각보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수 있거든요. 있으면 땡큐지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서 괜히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괜히 고생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취득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한테 문의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성심성의껏 꿈을 이루실 때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자격증 과정 신청은 메리티어 홈페이지에서 지원이 가능하시고 Apply Now라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원서를 내야 해요. 여섯 번째, 취득 기간은 얼마나 소요될까요? 저는 총 8개월을 캐나다에 거주했고요. 자격증 취득 기간은 6에서 7개월 정도 걸렸어요. 인텐시브 과정이 6에서 8개월. 왜냐면 중간에 뭐 홀리데이 시즌이 껴있으면 조금씩 텀이 넓어지거든요. 매트랑 리포머 텀이 넓어지. 그래서 저는 7개월
달을 수업을 들었고 그 다음 달에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서 8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어요. 그런데 컴프리헨시브는 1년은 잡아셔야 돼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나온 지도자 과정 일정이 다 끝나더라도 그 일정 다음에 혼자 공부를 해서 티칭을 연습을 해서 시험을 봐야 돼요. 필기시험도 봐야 되고 통과하면 실기시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기간 그리고 시험을 보는 기간 이렇게까지 합산이 되어 소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체류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취득하셔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다음 질문. 취득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메리티오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시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 영상 이후로 저는 비용에 대한 질문을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찾아보기 싫으시면 그냥 안 가시는 게 나아요. 인텐시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Intensive Math, Intensive Reformer, Cadillac, Chair-Barrel 1935불인데 플러스 텍스가 여기 또 따로 붙어요. 그래서 프론트 텍스가 제 기억으로는 10%에서 13% 정도 붙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텍스까지 계산하면 US 달러로 4,446불이 나와요. 이거는 하나로 따지면 580만 원 정도 되고요. Full Comprehensive Certification 이거는 비전공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풀이에요. 풀 다 들어가 있어요. 매트, 리포머십, 캐딜락 체어발에 Advanced Math 레벨 2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인텐시브는 레벨 1까지밖에 없어요. Advanced Math, Advanced Reformer, Advanced Cadillac Chair-Barrel, ISP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JYR 코스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텍스 포함했을 때 2,463불 하나로 844만 원 정도 되겠네요. Advanced Math, Advanced Reformer, Advanced 캐딜락 체어베럴 이렇게 있어서 1,260불 텍스 했을 때 1,423불 정도 나오면서 하나로 18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어디서 생활하셨나요? 거주는 어디서 하고 거주지의 물 되게 디테일한 부분인데 잘 챙겨주셨죠? 토론토에 핀치역이라는 지하철역이 있어요. 근처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 근처는 엽기 떡볶이도 있고 진짜 한국인들 많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집은 캐스모라는 다음 카페에서 구했고요.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그리고 토론토의 물가는 서울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2018년 기준. 그리고 방 한 칸에 하숙처럼 생활하는데 화장실도 같이 써야 할 수도 있는 집 기준으로는 역 근처에서는 800에서 1000불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요. 서름에 같은 경우 1200불 이상 했던 것 같은 2018년 물가라서 지금과는 좀 상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번. 일과 병행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네. 전 필라테스 강사와 한식집 서빙 알바, 서브웨이 알바 등등을 병행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서브웨이 알바 하면 진짜 영어가 많이 늘었었거든요. 서브웨이 주문하기 진짜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복잡한 거 내에서도 내가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만일 내가 캐치 못하는 것들도 외국인 친구 옆에 있다면 물어보면서 공부가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과 병행하면서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근무를 하셨던 선생님들이라면 캐나다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강사 생활을 하시면서 시급 받으시면서 자격증을 따셔도 충분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12번. 한국에서 준비하고 가야 할 것이 있을까요? 영어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신 영어를 대충 하실 생각이시면 가지 마시고 그냥 한국에서 한국말로 취득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보통 영어 공부가 아닐 수 있어요. 다음 13번. 지도자 과정 수료 전에 레슨 받았는지? 받았어요. 저는 진짜 좋았어요. 지도자 과정 일정 있잖아요. 그 일정 기준 2개월 먼저 가서 개인 레슨도 받고 그룹 레슨도 받고 하루에 한 번, 2번 이상은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영어에 익숙해지려고 먼저 노력을 했습니다. 캐나다 가겠다고 결심하고 얼마나 준비 기간이 필요했는지 워홀 비자는 2017년 11월에 지원했고 비자가 5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잊을 때쯤 온다는 그 비자 확정 후에 가기까지의 시간이 2달 정도 걸렸습니다. 다음 현재 외국인 한국인 티칭 중인지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후에 토론토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티칭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으로 귀국해서 한국에서도 외국인 티칭을 하고 둘 다 티칭을 했었고 지금은 미국에서 육아하면서 온라인 강의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회화 학원을 다녀야 할지 토익, 토플, 오픽이 도움이 될지 이것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요. 일상 영어 회화가 안 되면 회화 기초 학원 추천이에요. 원어민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서 귀가 트일 준비를 하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목적 있는 공부잖아요. 무작정 목적 없이 영어를 잘하고 싶다가 아니라 우리는 영어로 필라테스를 가르치고 싶다. 해외에서 취득하고 싶다는 목표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영어로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을 들으려면 어떤 영어들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티칭을 위한 영어를 공부를 하시고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회화학원, 토익, 토플의 공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에 영어로 필라테스 티칭하는 방법에 대한 걸 빡시게 공부하시고 가시는 것이 시간 절약, 비용 절약입니다. 그 학원 한두 푼 아니더라고요. Anyway, 다음. 하지만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 해외 취득을 했을 때 좋은 점은 뭘까요? 첫 번째,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겠죠? 그 토론토 본사는요, 다운타운은 아니지만 중심 부분에 있기 때문에 볼거리가 많아요. 놀거리도 많고 크리스마스 마켓을 가고 3시간이면 뉴욕을 가요. 1시간이면 나야가라 폭포를 가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기분 전환 사이즈 크게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정말 큰 장점 같고 두 번째,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전 세계로 넓혀집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신 후에 한국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국가에서 필라테스 강사 프리랜서로 자유로운 삶을 사실 수 있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다는
세 번째, 유튜브나 구글에서 검색 시 많은 논문과 양질의 영상이 영어로 제공되죠. 필라테스 애니타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별도의 번역이나 자막 없이도 그 보석 같은 정보들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정보의 바닷속에서 정말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예전 미국 회원님께서는 힙 임핀지먼트 고관절 충돌 증후군을 앓고 계셨는데 제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많은 정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글에다 검색했더니 영어로 된 논문이나 그 힙 임핀지먼트에 대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외국 물리치료사분들이 영어로 설명하고 이 질병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질병과 회원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긍정적인 티칭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점 하나에 가족, 친구, 애인과 떨어진 타지에서 생활하는 게 예상했던 것보다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캐나다 이전에도 뉴질랜드에서 거주했던 경험이 있었고 미국에서 거주했던 경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캐나다에서 지내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라면 이것도 조금 고려해볼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타지에서 아프면 그게 너무 서럽더라고요. 또 왕복 비행기 값이나 생활비가 한국에서보다 더 추가 들겠죠.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과 그동안의 제 커리어를 미뤄봤을 땐 이 모두가 수용 가능한 단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힘들면 저한테 연락하면 돼요. 선생님 너무 외로워요. 저도 미국 시골에 있거든요. 괜찮아요. 그게 저보다 나아요. 아무튼 너무 좀 장난스럽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서 취득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듯이 캐나다에서 아니면 영어권 국가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또한 장단점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의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커리어가 더 넓게 퍼져나갈 수 있는 장점이 더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Q&A를 모두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공부하시기에 준비하시기에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감사합니다.